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핫 이슈입니다. 다들 왜 저속노화에 열광하세요? 저속노화 관심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젊게 살고 싶으니까요. 늙어 보여서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안 아프고 뭐 이렇게 좀 살고 건강하게. 싶고. 네.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120세보다 더 살기를 원하세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120세를 사는데. 아, 100세도 힘들어요. 아, 100세만 하더라도 진짜 아유. 예. 근데 실제로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요. 저속노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요. 정상노화에서 고속노화가 아니라 초고속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옛날보다 수명이 더 길어졌는데요? 그렇죠. 수명이 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이런 예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영양 성분이 골고루 과거보다는 있던 성분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 근데 문제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1등이 1등이잖아요, 대장암. 194개국 중에서. 진짜 많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는 뭐든지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인데도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2049에서 1등. 예, 와. 20세에서 49세.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 지수가 몇 등인지 아세요? 38개국 중에서 꼴등입니까? 38등입니다. 꼴등이네. 아, 여러분들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세대에 살고 아, 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건 그럴만해요. 한없이 그 세대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네. 배고프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초고속 노화의 주범이 되는지 한 2가지 원인만 한번 체크를 해서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노화 막는 법 1단계. 고속노화를 정상노화로 되돌려라. 초고속 노화의 원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활성산소라고 봅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여러분들이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식사하셨죠? 예. 네. 밥을 먹어도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에 굽거나 예를 들면 그 간식을 보면요. 전부 튀겼어요. 과자인가? 웬간한 건 다 튀겨요. 다 튀기지. 튀겨야 모든 걸 다 맛있으니까. 튀기지. 다 튀겨. 책상도 튀기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열을 받게 되면 전부 산화 지질 또는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요. 바로 이 과산화 지질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주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활성산소 말씀하셨는데 서재걸 박사님, 이 활성산소가 뭡니까? 네, 일단 이름 봤을 때는 이제 산소 찌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몸에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여분의 산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한 5% 이내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 혈액이 잘 흐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많아지면 정상 세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 세포 분열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염증이 결국은 돌연변이를 만들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만 빼고 다 때려잡아야겠네요. 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결국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부터 80 노인까지 다 각종의 스트레스 다 받더라고요. 다들 요즘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세요? 이만기 선생님?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자, 이제는 부부싸움 하시면요. 이제는 오늘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엄지의 제왕식으로 이제 부부싸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냥 지금까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의 몸속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겨. 스트레스. 따라서 싸움 딱 하고 난 다음에 냉정하게 먼저 귤 하나씩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귤을요. 네, 그 상황에 귤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선생님? 귤을 던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마음이 불편할 때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얹힌다는데요? 아니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예. 또 좀 심하게 사왔으면 2개 드셔도 괜찮고. 지금 웃으셨는데 네.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을 중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칼리. 알칼리. 그거 잘 아시네, 그죠? 알칼리를 이제 소위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 몸에서도 항산화 물질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세요? 라이코펜.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가셨는데 제가 어디 시민 강좌에 가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어떤 어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만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한참 홍조. 웃었는데 네. 토마토 속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제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마토 색깔을 허옇게 눈에 안 띄게 놔두면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강조하느라고. 강조하느라고. 먹어라, 먹어라. 강조하느라고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 암협회에서는 그동안에 한 20, 30년 이상 5 a day,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컬러푸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실제로 우리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먹거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할 때 한 컵에 컬러푸드. 식용주에서 뿌리를 골라서 먹는다면은 뭐 당근이나 비트나 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거고 잎 종류라면 뭐 상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줄기 같은 뭐 샐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샐러리. 있겠죠, 그죠? 그런 종류를 다양하게 섞어서 색깔을 가급적이면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채소 중에서 꼭 지용성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토마토나 당근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기름을 쓰면 자꾸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컬러푸드 먹을 때 이제 또 어느 성분이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제 머리가 더 아파요, 그런 거죠. 네. 미울 필요가 없이 토마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라이코펜이 지용성입니다. 과량을 먹게 되면요, 그 라이코펜이 분해가 안 되어서 오히려 장을 좀 거북하게 만들고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토마토를 먹을 때 무엇하고 같이 먹죠? 기름, 올리브 오일. 올리브를 기름과 같이 먹죠. 컬러푸드를 먹을 때 소량의 견과류, 그 기름이 있으니까. 땅콩, 아몬드, 잣,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씩 같이 드시게 되면 견과류에는 기름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왕창 나와서 그 소량의 컬러푸드 속에 들어있던 그 지용성 항산화 물질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구나.